네, 여러분들 이사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시죠? 이사를 가기 전에 뭘 들고 가야 되는지, 또 이사를 할 때 뭘 조심하셔야 되는지, 이사를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되는지 참 고민 많으실 텐데, 국내 1등의 풍수 컨설팅 회사에서 알려드리는 이 정보들을 정확히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이사하실 때의 많은 고민들이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삶에 바로 적용하신다면은 새로운 좋은 공간 마련하셔가지고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집이란 음양의 기본이자 인륜의 규범이다 라고 황제 태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은 풍수적으로도 중요하고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집을 옮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뒤바꾸는 일이죠. 여러 풍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사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많은 현장 컨설팅을 지금도 직접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부해서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직접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은 그만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리모델링 정말 많이 하시죠? 새로 집을 구해서 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겁니다. 리모델링은 언제 하면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리모델링은 이삿날 받아놓고요, 이삿날 이전에 완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딱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리가 이어지고 있다면은 여러 가지 집의 방향이나 상황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보통 다 화를 입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상태라면은 가능한 한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이사 날 받고 들어가시는 거, 이게 제일 여러분들 마음도 편하고 새로운 집안에서도 좋은 운을 풍수적으로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쯤에서 택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많은 분들 택일에 대해서 거의 99.9%가 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자, 우리의 역사적인 기록부터 먼저 한번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가장 현대에 가까운 조선시대에 마지막으로 쓰여졌던 선택서, 즉 택일을 보는 책이 연길귀감이라는 겁니다. 이 연길귀감을 누가 보느냐? 나라의 관상감, 축일관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축일관이라는 분들이 이러한 책을 보고 중요한 나라의 대소사 날짜들을 결정해 왔던 그러한 기록들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무수히 오래전의 시점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를 가리는 기준 자체는 여러분들 사주 명리학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한국 현대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나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천문지리, 이 자연과 풍수에서부터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주의 흐름에 맞추어서 나를 선택을 하는 거지, 개인의 사주 팔자를 끼워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어디에도 없는 잘못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무슨 셀프 택일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택일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만 역사적인 기록을 뒤져보고 시중의 도서, 논문들 이런 것만 찾아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잘못된 정보들을 생산해내고 이걸 믿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셀프 택일도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택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곳에서 택일을 딱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삿날을 딱 받으셨다 하면은 이 이삿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여러분들은 그 공간에 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삿날 이전부터 이삿날까지 모든 집에 대한 수리와 모든 이삿짐들을 미리 갖다 놓는 것은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딱 택일을 받았을 때 그날부터 집 주인인 거고, 그 전날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 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곧 자연의 원리에 맞는 풍수적인 택일에 대한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삿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다 들여놔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삿짐 다 넣어버리시고 그 다음 뭐 며칠 있다가 날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역시나 이사 방향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자, 얼마 전에 40대 중년의 한 남성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생활고를 겪고 있고 삶의 큰 굴곡들을 넘기고 계신데 자기가 받아놓은 그 이사 방향이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아서 걱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는 직접적으로 방향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니 방향도 뭐 제대로 맞지 않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사 방향이 끝이 아닙니다. 이사 방향이 아니라 살게 될 집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집의 기운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지, 방향이 잘못됐다고 해서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방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많으니 딱 방향 보고 끝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집을 구할 때의 개념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내가 집에 딱 들어가서 뭘 하면은 집안에 좋은 운을 키울 수 있냐, 이 부분도 참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서양에서도 서양 나름대로의 풍습도 있고 중국에서도 보면은 파인애플을 굴리면은 좋다라고 해서 중국 풍수 전문가들은 그런 방법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흥미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화구를 활용하시는 거죠. 처음 딱 차에 시동을 켜야 되는 것처럼, 처음 딱 보일러를 켰을 때 전원을 눌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집안에 이제 활기와 양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집안에 화구를 딱 켜고 활용을 하는 거, 이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삿날 처음 가셔가지고 부득이하게 배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다면은 화구를 활용해가지고 집안에서 음식을 해 드시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집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는 거, 내가 딱 방에서 잠을 자고 누울 때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과 사람이라는 기운과 그리고 집안에 머물고 있는 이 하늘의 기운이 딱 맞닿아져서 본격적인 풍수적인 기운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를 처음 가실 때 밥솥하고 이불을 잘 챙겨 가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러한 이유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집들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뭐 요즘은 다 개별화되다 보니까 집들이를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은, 이 집들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을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한 작용이기도 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집들이를 하라,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사를 왔으니 주변에 잘 부탁한다 라는 의미로서 떡을 돌리는 것처럼 최소한 옆집에라도 한번 노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트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주에서의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것도 조금 내가 민망하다 하면은 관리사무소라도 가시고, 아니면은 경비원 분들에게라도 인사하시고 음료수 하나 건네게 된다면은 내가 살게 될 이 집, 내가 살게 될 이 아파트에서 뭔가 기분 좋은 시작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좋은 징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사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려 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다른 영상들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유료 강의 때나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 곱씹어서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1불구 시위기차라고 했죠.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쓸모가 없어지고 뒤떨어진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보 역시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라도 잘못된 정보, 하나라도 잘못된 풍수에 대한 부분을 삶에 접목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삶에 큰 불화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만 들으시고 저희 회사에서 말씀드리는 이 풍수에 따라서만 살아가신다면 최소한 잘못된 풍수, 잘못된 전문가로 인한 피해는 피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저희와 인연되시는 분들의
삶이 공간을 통해서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영상뿐만 아니라 좀 더 본격적인 풍수 컨설팅이나 풍수 인테리어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